자, 이번 파트에서는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하도록 합시다.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변화, 에너지 출입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물질 변화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질 변화라는 거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물리 변화가 있을 거고요. 물리 변화. 두 번째는 화학 변화.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걸 물리 변화라고 할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원자의 분자의 변화. 그죠? 분자가 바뀌는 거.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질이 성질이 바뀐다는 건 다른 물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물질이 되지 않고 그냥 상태만 변하는 거. 액체, 기체, 고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물리 변화.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시험지인데 찢어진 종이. 찢어진 종이가 종이가 아니진 않잖아, 그쵸? 이런 건 물리 변화. 구겨진 종이겠죠? 이것도 물리 변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불로 태웠어. 그럼 재가 남겠죠? 이거는 화학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 거지. 그래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아마 중학교 과정에도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물리 변화는 상태 변화. 그래서 상태 변화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너희가 처음 배웠을 거든. 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 기체가 있고요. 고체가 있고 여기에 액체가 있어. 그냥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물로 할게요. 수증기고요. 기체면. 고체일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얼음. 액체일 때는 물. 두 가지를 쓸 건데 고체가 열을 받았어. 열 받은 거는 빨간 걸로 합시다. 고체가 열을 받았어. 액체가 열을 받았어. 가열을 시킨 거야. 빨간색이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뭐라고 하죠? 승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기체에서 바로 고체가 될 수도 있죠. 얘도 승화라고 해요. 그럼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승화를 쓸 때는 써줘야 돼.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건지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지 이렇게 써줘.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음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액화. 선생님이 두 가지 색깔을 사용을 했는데 이 초록 색깔은 열을 빼앗긴 거고 빨간 색깔은 열을 얻은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면 상태가 변화해. 이런 상태가 변화하는 것들은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초록색으로 쓴 건 열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빼앗긴다고. 열을 빼앗긴다라는 건 액체가 열을 빼앗기면 고체가 되는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 빼앗길까? 주변에다가 빼앗기는 거야. 내가 열이 낮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니까 물에 응고해가지고 이글루가 나와 있네요. 이글루가 뭔지는 알죠? 이누이트들이 사는 집이잖아, 그치? 근데 이누이트들은 여기 살지 않아, 그쵸? 이누이트들은 어디 살아요? 아파트에 살겠지, 이누이트들도.
이거는 천막 같은 거야. 천막. 어디 사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임시로 사는 집이야. 천막. 근데 뭐 다른 민족들처럼 천막을 치지 않고 왜 얼음으로 만드냐면 천막은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얼음으로 만드는 거야. 주변에 천지가 얼음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 만드는 거 선생님이 봤는데 얼음으로 잘 만들지 않고 눈 뭉쳐서 만들어요. 눈을 뭉쳐가지고 딱딱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붓고 이렇게 만들면 입구가 되게 좁거든. 기어서 들어가. 기어서 들어가서 이 입구 안에서 물을 녹여가지고 물을 뿌려 그 안에다가.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얼어. 벽에 닿으면 물이 얼면서 응고되거든요. 응고되면서 물이 가지고 있던 열을 뿜어내. 그러면 그 이글루 안은 따뜻하게 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응고열 방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게 또 있어. 수증기가 액화된대.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올 텐데 여름에는 소나기가 내리잖아, 그렇죠? 근데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후덥지근하고 뭔가 더워. 하늘은 찌뿌둥한데 뭔가 더우면 야 조만간 소나기가 오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면서 열을 뿜어내는 거야. 뭐야? 액화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는 되게 후덥지근해. 반대로 얘기하면 소나기가 내렸어. 그러면 액체 물이 많이 쌓였잖아. 이 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증발하겠지. 물이 증발하면서는 기와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하니까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는 선선해지고 시원해지는 거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에 한방눈이 내릴 때는 되게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따뜻하다고 해서 뭐 20도, 30도 된다는 건 아니고 평소보다는 좀 포근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때 한방눈이 내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야.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승화하면서 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승화열을 방출을 하니까 한방눈이 내리는 날은 좀 포근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눈이 잔뜩 내리면 뭐예요? 그 눈 뭉쳐서 눈싸움도 하고 해도 그렇게 춥지는 않잖아. 근데 그 다음날 추워지지 이제. 눈 내린 다음은 꼭 추워져. 눈 내린 다음에 추워지니까 그 눈들이 어떻게 돼? 꽝꽝 얼어붙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하고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얼음. 선생님 여기 이거 아니네. 좀 전까지는 여기다 얼음컵을 들고 왔었거든. 얼음컵이야. 음료수가 들어있어. 얼음을 넣는 이유는 뭐야? 이 얼음의 온도로 인해서 이 음료수가 일정하게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얼음이 융해되는 거야. 고체에 있는 얼음이 융해되면서 열을 가져가는 거지. 물론 커피가 싱거워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 물의 기와 좀 전에 얘기했고. 선생님 동네에 베스킨라빈스가 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사를 가는데 전에 우리 옆집에,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동에 옆 호에 그 베스킨라빈스 알바생이 살고 있었어. 왔다 갔다 하면 인사를 몇 번 해서 얘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알바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얘가 항상 물어봐. 우리 집에서 걸어서 베스킨라빈스까지 10분이면 가거든. 알면서 물어봐. 집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럼 내가 씩 웃어. 그러면 알아서 이거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거든. 근데 한 번은 내가 선생님이 장난을 쳤어. 걸어서 10분이면 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길래 내 얼굴을 안 보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걸리세요? 그래서 40분이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뭐야? 이 아저씨 왜 그래?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왜? 뻔히 알잖아. 우리 집까지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 자기 옆집이니까. 근데 아저씨가 내가 40분이요 그랬더니 얘가 드라이 아이스를 한 덩어리 딱 올려주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봤지. 40분 걸린다고요? 그랬더니 웃어.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만났거든 동네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걔한테. 야, 너 어차피 한 덩어리밖에 안 줄 거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 사장님이 무조건 한 덩어리씩만 넣어주라 그랬대.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드라이 아이스가 좀 비싼가 봐. 모르겠어. 드라이 아이스가 비싼지 어쩐지. 아무튼 한 덩어리밖에 안 넣어주시더라고. 근데 드라이 아이스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굳힌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받아봤을 때 어떻게 버리면 되냐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 그럼 지가 알아서 다 기화돼서 날라가. 근데 우리 집은 선생님 아이들이 아직 그렇게 어리진 않네. 이제 막내가 중3이거든.
막내가 중3인데 초등학교 때는 항상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한참 안 사 먹었네. 또 베스킨라빈스 같은 거 가져오면 이걸 그냥 그릇에다 넣고 물에 담가놔. 그럼 뽀글뽀글 막 볶으면서 막 기체 올라오잖아. 이거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했는데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열을 흡수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걸 방지하게 되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내가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 내 온도는 높아지고 주변 온도는 낮아지는 거고, 내가 주변의 열을 뿜으면 내 온도는 낮아지면서 주변 온도는 높아지는 거고, 서로 반대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잖아. 뭔가 우리가 얼음을 녹일 때 따뜻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열을 흡수하니까 내 몸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얼음을 녹여. 그럼 내 손은 차가워질 거잖아. 얼음은 물이 되겠지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고체가 액체가 됐어. 그러면 또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는 거고,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이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입자의 운동이 좀 차분해지면서 줄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다. 이렇게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물리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던 거란 말이야. 정작 더 어려운 거는 이 화학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이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화학 변화에는. 그래서 왜냐면 화학 변화라는 건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다른 물질이 되는 게 쉽지는 않겠지, 그쵸? 그래서 화학 변화가 있을 때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물질의 성질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가지의 변화가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쪽에 있던 걸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걸 생성물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Y축은 온도야. X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고요. 근데 이 가 그래프하고 나 그래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 그래프는 반응물이 온도가 더 높은 상태야. 근데 온도라고 표시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에너지야, 에너지. 내부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화학 반응 중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근데 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으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광합성이 가장 대표적인 흡수 반응이겠죠. 햇빛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물들,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포도당의 에너지가 훨씬 많은 거거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쌤이 아까 써줬던 것 중에서 포도당을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 발열 반응, 방출하는 거니까 그때 만들어진 열로 한 60%는 우리 체온을 유지하고요. 또 40%는 생체 안에, 우리 몸 안에 배터리들이 있어. ATP라는 배터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갖다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반응,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애, 생성물로 가면서 줄어드는 애가 있고 에너지가 늘어나는 애들이 있다.
요거를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얘를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화학 반응인데 둘 중에 하나 없이 온도 변화 없이 일어나는 화학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해. 발열이야. 발산.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이네. 나무나 메테인을 태워. 그럼 따뜻해지잖아. 연소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철이 녹쓰는 반응이 있네. 너희 겨울에 핫팩 가지고 다녔죠. 핫팩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쇳가루가 들어있거든. 그지? 쇳가루가 반응을 해.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녹이 쓰는 거거든. 그러면서 열이 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중화 반응. 중화 반응도 열이 발생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화 반응도 가장 대표적인 요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는 없는데 또 재밌는 거 있어. 선생님이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 군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야외 훈련을 가서 이 발열팩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발열팩이 뭐냐면 물을 쫙 끓이면 수산화칼륨이라는 게 물이 묻으면 열이 막 발생하거든. 군대에서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거를 작년에 그냥 사서 먹어봤어. 궁금하더라고 갑자기. 이 발열팩을 사갖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GR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봉투에 뭐라 그래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다 가루가 들어있고 음식을 조그만 지퍼백에다가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물을 뿌리고 이거 밀봉을 하니까 얘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뜨뜻해지는 거야. 만져보니까 실제 뜨거워.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꺼냈더니 김이 막 펄펄 나는 거야. 엄청 뜨거워지더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군인들한테. 왜냐면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났는데 맨날 차가운 음식만 먹고 딱딱한 것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힘이 안 나잖아. 뭔가 뜨끈한 거 먹으면 힘이 날 거잖아. 그렇죠? 근데 뜨끈한 걸 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면 이거 위험하잖아. 연기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이거 수증기만 발생하기 때문에 살짝 김 나다가 김은 수증기가 아니에요. 김은 액체야. 김이 올라가다가 싹 없어져.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내가 적진에 혼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당연히 뭐 불 피워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라도 먹어줘야지. 그러면 뜨끈하게 힘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쌤이 군생활 하는 동안은 뭐 단 한 번도 그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 이제 대부분 만들어서 와. 그래서 물 부어서 먹는 이런 비빔밥 같은 게 있었거든. 그렇게 맛없어.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어. 이게 뭐야? 뜨거운 물을 끓여야 되잖아. 그럼 이건 전투식량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먹었었는데 요즘 전투식량 나온 것들은 되게 맛도 좋더라고. 그리고 다양하게 들어있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미군의 전투식량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 걔네 건 기가 막혀. 막 파운드 케이크도 들어있고, 사실 그건 맛은 없어. 파운드 케이크도 들어있고, 뭐 땅콩잼도 들어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거든. 요즘 우리나라 그런 전투식량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되레 우리나라 게 더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다른 나라 애들한테. 자,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 한번 봅시다. 이건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죠. 흡열 반응이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학교 때 시험 대비를 하면 선생님이 요 흡열 반응 설명할 때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얘기해. 암모늄 들어가면 무조건 흡열 반응이야.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 암모늄 보니까 질산암모늄하고 수산암바륨, 질산암모늄의 용해 다 흡열 반응이야. 요거 이렇게 하잖아. 질산암모늄하고 수산화바륨. 요 비커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고 나무판 위에다가 물을 뿌린 다음에 얘네들을 올려놓으면 흡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를 다 흡수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나무판에 얘가 덜렁덜렁 달라붙게 되겠죠. 이게 흡열 반응인 거야.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암모늄이 나왔다? 이거 무조건 흡열 반응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 먹어봤지? 응, 베이킹 소다야.
베이킹소다 제빵할 때 쓰고요. 그래서 제빵소다라고도 쓰거든. 얘는 열받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있잖아.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뭐게? 빵. 아니야. 걔네 주식 감자야. 서양 애들 감자를 더 많이 먹어. 근데 우리는 빵이라고 알고 있죠.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해? 밀가루로 반죽을 한단 말이야. 거기다가 효모를 집어넣고 요거 탄산수소 나트륨을 조금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제 식빵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빵 만드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네모난 트레이에다가 식빵 덩어리를 요만한 거를 3개를 이렇게 던져놔. 진짜 실제로 요만 안 붙어 있어 얘들끼리. 뭐 붙어 있어 봐야 뭐 살짝 붙어 있을 정도거든. 근데 얘가 열을 가하면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걸 뚫고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제빵소다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제빵소다가 열받으면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부피를 크게 하면서 촉감을 어떻게 돼?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생기는 거야. 쌀로 만든 떡하고 밀가루로 만든 빵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떡은 쫄깃쫄깃하잖아. 꽉 차있고, 그쵸? 근데 빵은 듬성듬성하고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하잖아. 그 식감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제빵소다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요 제빵소다가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하면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봐봐 실험에 석회수가 등장했네요. 과학 실험에서 석회수가 등장하면 얘는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 이산화탄소